동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장입니다. 1952년 9월 사상 창간호부터 1970년 사상계가 폐간될 때까지 모든 내용을 소개시켜 드릴 목적으로 영상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상 창간호 그 다음 호인 1952년 10월호 내용 중에서 가족과 윤리라는 논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립니다. 작성자는 김두헌이라는 분이고, 이 김두헌이라는 분은 이 당시에 전북대학교 총장을 역임하는 중이었고 문학 박사의 학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가족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부부에서 혼인과 이혼,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날 부부와 부부의 결혼과 이혼, 부모와 자녀에 대한 어떤 사고가 있죠. 오늘날의 그러한 사고와 이 당시 1952년도의 결혼 또 이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이 다른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들으면 뭐 좀 흥미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선 이 사람의 가족 발달부터 보겠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인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다. 한 쌍의 부부가 거기에서 그 자녀와 더불어 공동생활체를 이룬 것이다. 가족생활은 영속적으로 결합된 일부, 이게 일부라는 것은 앞에 부자는 지아비 부자고 뒤에 부자는 아내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생활은 연속적으로 결합된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이런 뜻이겠죠. 정당한 관계로서 성적 만족을 얻고 그와 동시에 그 자녀를 양육하는 곳이 된다. 그러므로 가족생활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생활은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공동생활에 가장 적절하다. 부부의 생리적, 본능적 생식작용을 이루어내고 그 자녀와 더불어 공동경제를 토대로 정신적, 문화적 생활을 영위한다. 그러므로 자기보존과 종족보존이라는 인간의 생물학적 본능을 충족하는 기초가 되는 동시에 문화전성의 기능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 농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세대가 한 집에 모여 사는 것이 필요한 일이었다. 이 대가족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 생겼는데, 즉 가장의 지위와 권한이 크게 되어갔다는 점이다. 로마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로마 할 때, 그리스 로마 할 때 그 로마를 로오마 이렇게 표기하는 거 좀 이상하죠? 로마의 가장권이란 그것은 가족 성원에 대하여 생살 여탈의 권한을 가지고 있을 만큼 아주 강대하였다. 고대 중국에 있어서도 가장권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이 법률상으로나 도의상으로나 상세하게 제정되었었다. 원시시족 사회에서는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소비하였다. 그러나 가족이라는 형태가 뚜렷하여진 이후로는 가족끼리 재산을 소유할 필요가 생겼고 그 결과 사유재산 제도가 생겼는데, 이 사유재산이란 것은 실은 가산으로서 생겨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원시공산사회에서부터 이제 사유재산이 생길 때 그 단위는 개인이 아니고 가족이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유재산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서 일대 변혁이 생겼는데, 개인들은 재산을 많이 소유하려고 세력 다툼을 하게 되고 무력한 자를 사역하게 되고 노예를 한 재산으로 삼게 되었다. 여기에서 자유민과 노예라는 계급이 생기게 되었거니와 가족제에서는 노비가 가산의 중요한 부분을 이룬 것이다. 봉건제 가장적 가족제도가 발전함에 따라 효와 충을 일치하게 보는 도덕관념은 모두가 여기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 말은 봉건 시대가 되면서
기본 단위가 가족이고 이 가족의 확장 개념으로 국가를 이해하게 되고 그 결과 효와충을 같은 것으로 보게 되었다. 이 내용인데 전체 논문을 다 소개시켜 드리지 못하고 중요한 부분을 뽑아서 지금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앞부분에 여기에 대한 설명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잠깐 제가 보충 설명했습니다. 일단 이까지는 가족제도를 중심으로 사유재산 제도가 발전돼 가고 또 봉건사회 그 국가 역시 가족제도를 바탕으로 가족제도의 확산 개념으로 국가나 사회를 이해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글에 적혀 있는 부부의 윤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부의 관계는 남녀의 결혼으로 비롯하여 가족의 기초가 된다. 첫째, 혼인은 남녀 이성의 성적 결합의 관계다. 이때 이자는 다를 이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남녀 두 성의 성적 결합 관계다. 이렇게 보겠죠. 자연적 본능에 따라서 남녀 쌍방의 정절을 요한 것이요. 여자의 정절만을 요구한 것은 한갓 봉건적 잔재에 불과하다. 둘째, 혼인은 정신결합 관계이다. 신뢰의 염으로서, 이때 염은 생각연자입니다. 그러니까 신뢰를 바탕으로 영속적으로 결합하는 내적 관계다. 혼인은 2인의 공동체로서, 이렇게 2인이라는 것은 둘입니다, 둘. 혼인은 두 명의 공동체로서 제3자의 개입을 허락하지 않는 폐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혼인은 언제나 공적 승인을 요하고 사회적 간섭에 제약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혼인은 한 개의 경제제도다. 부부생활의 안정은 재산의 소유를 필요로 한다. 자녀를 양육함에 재산은 더욱이 절실하게 된다. 넷째로 혼인은 한 개의 법률제도이다. 혼인관계는 생활 안정의 기초가 되므로 국가는 이에 대해서 규제할 권한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혼인은 사회관계에 틀림이 없거니와, 그러니까 혼인이라는 것은 사회적 관계임에는 틀림이 없거니와, 하지만 또한 신성한 것으로서 일정한 종교적 의식에 의해서 성립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중요하고도 존엄한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서 혼인의 의미를 적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혼인에서 어떠한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인가 해서 첫째, 일부일처제의 원칙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건실하게 건설하기 위해서는 가정의 안전을 위하고 여권, 여성의 권리입니다. 여권을 옹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부부관계는 어디까지나 남녀평등의 권리를 기본으로 잡아야 한다. 부부관계는 애정으로서 결합되어서 상부호조, 요즘은 상부상조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부호조의 협조가 있어야 할 뿐이다. 상호 이해와 존경의 덕의로서 친밀의 도를 심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조의 관념에 관하여서도 부부가 동등하게 요구되어야 한다. 배우자에 대한 신의와 성욕의 절제라는 점에서 보았을 때 남녀 공의 정절은 인류의 길로서 마땅한 것이다. 이혼에 관하여서 설명하고 있는데요.